받고 있죠. 오늘도 안전 작가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책 준비하셨습니까? 자, 이번에는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면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윈. 진화론의 그 다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윈이 자기계발서를 쓴다. 좀 어떤 내용입니까? 자, 하버드대 교수들이 찰스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쓴 과학적 자기계발서입니다. 저자 테리 베넘과 제이 펠러는 하버드대에서 진화론을 바탕으로 한 강의를 개설하여 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게 쓰게 된 이 책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 왜 그토록 힘든지,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에 대해 인류학, 생물학, 심리학 등에 입각한 과학적 처방을 제시합니다. 이제 작가가 이제 복스인데, 이 저자들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저자 테리 베넘은 하버드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정통적인 경제학에서 행동경제학, 신경경제학, 행태재무학 등 최신과학의 연구 성과를 접목하여 현대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생명공학회사 프로지닉스의 창립자이기도 하고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아 MIT에서는 재무 석사학위를,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에서는 컴퓨터공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시간 대학에서는 생물물리학을 전공하기도 했습니다. 저자 제이 펠러는 하버드대에서 진화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대에서 UCLA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주로 진화 유전학과 노화에 대해 연구를 했고 그의 연구 내용은 CNN, BBC 등 방송과 사이언스 타임스 등 100개가 넘는 언론에 다루어졌으며 12개가 넘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영학과 생물학의 만남을 통해서 작성된 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좀 잘 성생이 되시지 않기도 하고요.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까? 자, 저자들은 대학 강의를 통해 다윈의 이론이 과학 분야는 물론이고 자기 개발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음을 깨달았고 인간관계, 건강, 공부, 재테크, 사랑, 행복 등 10가지 주제를 선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삶을 성공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는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앞에서 이제 삶을 바꾸는 것이 왜 힘든지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힘든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건강에 나쁜 습관인 담배나 술을 끊기가 힘들죠. 그러나 살이 찌는 걸 알면서 야식을 끊지 못해 폭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돈을 모아야만 잘 살다는 걸 알면서도 있는 돈을 몽땅 쓰고도 모자라서 빚까지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이러한 것이 모두 우리 인간의 오랜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도리어 진화의 결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좀 궁금하네요. 우선 인류가 이러한 문명을 가지게 된 건 5,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식량을 거의 무제한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기는 산업혁명 후인 1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근데 진화를 하는 동안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음식을 저장하는 것보단 먹어치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음식은 일주일도 안 돼서 썩지만 음식을 먹어서 지방에 저장을 하면 물만 있으면 2달까지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게 진화를 해서 굶는 다이어트가 실패하는 겁니다. 돈을 모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대에는 음식이 돈이었습니다. 저장을 했다가 썩거나 누군가 훔쳐간다면 그것으로 그만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쓸 때 우리는 쾌감을 느끼고 저장을 하는데 고통을 느끼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저장이나 저축은 고통이 심해져서 결국 더 큰 소비를 하는 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최대한 절약해서 생존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필요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 싫어하기 때문에 운동을 싫어하며 게으름은 인간뿐 아니라 모든 생명의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담배나 술 등에 그렇게 중독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까? 자, 담배나 술 같은 물질은 뇌 내의 쾌락 물질 분비를 교란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 행동이 내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찾아다니고 짝을 찾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한 음식을 앞에 두고 못 먹게 되면 고통스러운 것처럼 돈이 있는데 못 쓰면 고통스러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담배나 술, 그 외에 중독되는 음식이나 행동들은 생존과 번식에도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뇌 내에서 쾌락물질을 발생시킵니다. 그럼으로써 그 행동을 계속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 행동을 없애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좀 우울하기도 한데, 이 책의 내용들은 이제 인간 본성을 그대로 따라자면요. 예. 다이어트도, 해서는 안 되고, 예. 운동도 먹을 수 없고, 운동도 안 되고, 담배나 술 같은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예. 유전자가 그렇게 돼 있다고. 유전자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극복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의지의 부족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부터 버리라고 합니다. 원래 우리는 탐욕적으로 음식을 먹고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선 문제가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몇 가지 해결책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선 재테크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다 써버리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쓸 수 없도록 만들라고 말이죠. 돈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라. 뭐 적금을 구라는 건가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우선 저축을 하고 나서 쓰는 습관을 들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적금을 추천하는데요. 적금을 들게 되면 이자율 때문에 쉽게 깨기가 힘들죠. 특히 월급이나 생활비가 입금이 되면 입금 즉시 바로 적금이 빠져나가게 하고 나머지 돈으로 생활하는 것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처음엔 힘들지만 정이 되면 쉽게 생활을 하고 저축을 습관으로 들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을 장기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부동산을 일단 구매하면 자산 가치가 상승할 뿐만 아니라 일단 함부로 팔 수가 없잖아요. 돈이 묶어놓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효과까지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요. 뭐 어떻게 보면은 공부를 이야기할 때 서울대 가는 방법,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위주의 공부했습니다. 뭐 그런 것과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다이어트와 운동에 대해서도 예. 뭐 칼로리 적게 소비하고 활동량을 많이 늘려라. 그렇죠. 그렇게 또 방법론을 제시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건 조금 방법이 다른데요. 우선 굶고 운동하는 방식의 다이어트는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되려 더 폭식을 불러서 더 살이 찌게 됩니다.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들 몸무게 더 늘어요. 그렇죠. 요요해서. 예. 대신에 공복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단지 먹은 음식을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단지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것만으로 몸무게 10% 이상 감량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단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먹고 싶은 만큼만 먹되 배가 부르지 않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힘들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녁 약속이 있잖아요. 만찬 전에 기름진 음식을 조금 먹는 것이 식욕을 없애서 좋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은데 일반적으로 운동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헬스클럽 끊어서 며칠 동안 죽도록 뛰다가 그만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일단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정해진 양으로 운동을 시작하되 아주 작은 양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팔굽혀펴기라면 한 번씩, 스쿼트 한 번씩, 윗몸 일으키기 한 번씩 말이죠. 습관을 만들고 최소 60일 정도를 해야만 이 완벽히 습관이 되기 때문에 습관이 된 다음에 횟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운동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처음에 운동 안 하다가 좀 하려는 분들 오랜만에 갔으면 죽을 등 예. 죽을 만큼 이제 하죠. 그리고 며칠 있다 그만두죠 또. 처음에는 그냥 애게 하는 마음 정도 그 정도만 이제 하면서 습관을 시켜라. 좀 좋은 방법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자, 아무튼 또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 여기에서는 어떻게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나쁜 습관을 없애는 것보다는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담배를 가장 많이 끊는 경우가 폐암에 걸렸을 때 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충격이 아니면 담배를 못 끊는다고 합니다. 중독에서 벗어나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책에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지만 이건 역시 자기 자신에게 벌을 주는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은 일정한 기관에 맡겨서 60일 이상 담배를 끊고 나서 머리카락으로 DNA 검사를 해서 담배 핀 증거가 없으면 돌려받고 아니면 기증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는 것을 가지고 이래도 50%를 못 넘어가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피게 됩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을 참는 것을 습관을 들이는 걸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놔라 이 얘기죠. 결국은 본인의 자기 의지가 아니라 뭔가 좀 보상과
나름대로 그 어떤 벌, 예. 이것을 확실하게 시스템을 만들어라, 개인적으로.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기도